네, 안녕하세요. 저희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국제 토론회 2부 좌장을 맡게 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1부에서 발제해주신 반히데유키 대표님 그리고 숀 버니 그 수석 원자력 전문가님의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반히데유키님은 원전 사고는 눈에 보이는 사고는 뭐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어떤 원전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원전도 언젠가는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사고는 정말로 끝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깊게 와 닿았고요. 특히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의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이제 삼중 수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위험성들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내용들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일본 내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하고 그리고 반핵 활동을 해오고 있으셔서 굉장히 더욱더 어려운 활동들이 거라는 예상이 들고 굉장히 그 노력에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손번이 다 아시는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방류돼서 폐로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가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계속 축적되고 그 피해는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동 대응을 하고 국제법 관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해서 국제법으로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집단의 역량들을 모아서 반드시 좀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2부의 토론은 토론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정치하는 엄마들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장하나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탈핵 기후위기 제주 행동 실행위원장이신 김정도 위원장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야6당의 공동대응기구에서 정의당 제주도당의 민생현황대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순아 위원장님 순서대로 각각 10분씩 앞서 두 발제에 대한 내용들을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장하나 사무국장님 먼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이름 생소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정치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자녀들을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들이에요. 교육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특히 이번 경우에 정말 제 자녀만 이 문제에서 회피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문제는 거의 없죠. 뭐 제 자녀가 수학을 유독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해결 못하겠지만 사실 대다수의 문제들은 그러하다. 그래서 특히 양육자들이 이 정치에 관심 갖고 직접 참여하자, 이런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 2년 전에 예고가 됐을 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사실은 1인 시위 같은 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더 실효가 있는 그 활동들은 할 게 없을까 하는 사실 갈증이 너무 많이 있고요. 여기 모여 계신 활동가님들도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숀버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유엔 그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런 그 사실들을 사실 좀 뒤늦게 접했을 때
그래도 좀 신락 같은 희망이나 우리가 활동하는 게 좀 공허하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문제는 또 현 정권이 지금 일본과의 여러 관계를 봤을 때 사실 이전 정부에도 재소가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여러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지금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뭐 양육자 얘기를 해가지고 좀 뭐랄까 다른 이 자녀가 없거나 뭐 또는 부모가 안 계신 이런 분들한테 좀 언짢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단체 특성이 사실 양육자들하고 피양육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통 포기라는 거는 거의 드물고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활동이고 운동인 걸 알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여기 많은 분들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사실 제가 할 얘기가 션버니 선생님 한 얘기와 많이 다르지 않아서 중복되는데요. 일단은 최근 소식부터 알려드리면 3월 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수 국회의원이 법사위 소속인데요. 한국 법무부가 이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검토한 결과를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답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게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거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해서 일본 법무부의 답변을 마치 받은 것 같은 정말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는 법사위 소속 의원 3분의 1의 연명으로 재차 자료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도 좀 확신이 들죠. 법무부가 결과를 만약에 국제법적으로 대응했을 때 소송 결과가 안 좋다거나 부정적이었으면 오히려 공개를 했을 것이다. 근데 비공개를 한 거 보면 션버니 선생님 말씀대로 제소를 했을 때 향후 결과를 저희가 뭐 이길 거야 라고 단언은 못하지만 그래도 검토 결과 소송이 유리한 소송이 될 거다라는 걸 여기서 저희가 반증이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법무부가 검토한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UN 해양법 협약 처음 이제 알게 되고 좀 들여다 보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는 여러 조항을 이제 명백히 위반을 했습니다. 192조에 각국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했어도 뭐 희석을 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방류하면 건강이 위험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한다는 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후에 건강 피해를 일으킨다 아니다까지 저희가 입증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193조는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일본은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서 오염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까 반 히데요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몰타를 화해해서 고체화해가지고 자국 영토 내에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물론 가능하죠. 지금처럼 탱크를 만들어서 지금 방식으로 계속 확장해가지고 보관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방류한다는 거는 이것도 193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204조에는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을 감시하는 의무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윤석열 정부, 지금의 한국 정부도 위험이 예견될 때 사실 미리 조사하고 이걸 막아야 되는 의무도 한국 정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이나 사실은 찬핵 기구라 한다면 제가 너무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IAEA에서 조사한 거를 그냥 믿고 따르겠다라는 건 생태 조건도 포기하고 자국 국민들의 생명권 안전권도 사실 포기를 하고 이런 협약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사전 환경영향평가 말씀도 좀 하셨거든요. 그러면 204조, 5조, 6조에 보면
이런 위험이 예견될 때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리고 그거를 공개해라. 이런 것들이 다 국제해양법 협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반 사항들은 너무 명백하다. 이것들은 뭐라 그럴까, 제가 특별히 이 어떤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명백히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게 이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2년 8월입니다. 8월 10일에 국회의원 73명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미 발의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의 이 대응 기구의 대표 맡고 있는 위성건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도 대한민국 국회가 이 국제법 위반 등에 관련해 가지고 제소하고 잠정 조치를 빨리 해라 하는 내용이 이 결의안에도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하는 데는 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이게 많이 대한민국 어떤 시민들하고 대중들한테 알려져야 대중들도 일본 정부한테 막연히 방류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보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라는 걸 훨씬 더 많이 지금 대중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너무 촉박하고 이 방류가 사실 너무 도래해 있는데 지금 국민들한테 알린다고 하니까 사실 너무 심정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저희 또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이 엄마 진짜 못 막냐고 며칠에 한 번씩 저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여러분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일본 국민은 일본 정부를 제소할 수 없다. 아까 션버니 스님도 말씀하셨죠. 정부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부에 이걸 촉구하자 해서 대중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늦지 않았다. 지금 오늘부터라도 하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지난 5월 2일에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라는 또 시민연대기구가 있어요. 일주일 전에 광화문에서 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으셨어요. 이때도 첫째는 해양 투기 반대한다고, 둘째는 한국이 일본 정부를 제소하자. 이게 두 번째 요구사항. 세 번째, 일본은 오염수를 일본 자국 내에 보관해라. 이렇게 요구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가지고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부터는 제 딸이 등교하는데 학교 앞에 가서 둘이 서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서명을 진짜 받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딸은 특히나 직업이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이 해녀예요.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 딸에게는 이게 너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9살밖에 안 됐다가 아니라 9살이 된 딸에게도 이건 너무 막아야 되는 문제이고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자기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동급생이나 친구들한테 알릴 수 있는 문제고, 이 어린이들, 학생들이 분명히 의사표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30년 동안 방류하고 제가 보기에는 영구히 방류인데 당사자는 지금의 또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이지만 정치하는 어린이들, 정치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같이 연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본 제소하자는 그런 정확한, 명확한 우리 행동 목표를 좀 알려내고, 이후에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열심히 운동하고 또 투쟁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 일본 정부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 여기 계신 단체분들도 단체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한 목소리로 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하나 사무국장님은 아무래도 정치하는 엄마들 중에 특히 이제 정말 30년, 40년이 누적되는 피해는 지금의 아이들과 지금의 청소년들이 정말로 더 고통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국제법의 준행을 촉구하고 그 준행을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도록 다 같이 국민들도 함께 촉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10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하나 토론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는 우리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에서 지금 실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정책국장님이신 김정도 국장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 실행위원장 맡고 있고요.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언젠가 될 거. 네,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언젠가 될 거고 네, 미래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아닙니다. 네. 어쨌든 오늘 토론회를 한 달 좀 안 되게 준비를 했고요. 네, 저희도 사실 국제 토론회를 준비할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그린피스 등등 통해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님들 모실 기회를 사실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기회가 돼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제가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왜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오늘 공무원 주무관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지난번에 딱 한 번 있었고요. 그때 얘기됐던 건 사후대책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원 쪽하고 그 다음에 그 해양과학 쪽 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어떻게 모니터링할 거고 그 다음에 어류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모니터링하겠다 이 정도 토론회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게 핵발전을 옹호하는 원자력 연구원이 와가지고 그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심지어 핵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 있다 없다에 대해서도 사실 함구하고 있고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온 그 양반들이 토론자로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토론회 정도밖에 제대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정말 토론회다운 토론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지금 버려지는 핵종들이 어쨌든 간 여러 가지 반응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삼중수소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적은지를 몰랐어요, 저는. 사실 월성에서 워낙에 삼중수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의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몇 건 정도의 연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도 없다는 게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배우는 자리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더 앞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뭘 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서 제주시민사회가 무엇을 했는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어쨌든 간에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말한 이유로 저희 기자회견도 이제 일본 영사관 앞에 수탁했고요. 거의 한 달 동안 1인 시위도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항의 서한 수탁이 갖다 드렸습니다. 안 받아주셨죠? 네, 그래가지고 그 철문 밑에 아주 작은 공간으로 서한을 밀어넣는 행위를 반복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굴욕스럽던지. 네. 그리고 또 일반인 서명 받아가지고 제주도에 전달도 드렸습니다. 제주도민 일반인 서명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정부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서 요구 좀 해라. 그리고 시민사회가 더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달라. 우리 좀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하고 거버넌스도 하자. 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주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 차원에서요. 그런데 그 소통기구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5월 16일 날 만들어진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꾸준히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거거든요. 이미 늦었다. 이미 해저터널 공사 들어갔는데 내가 공무원이랑 몇 번을 통화하고 언제 할 거냐 내년에 한다, 2월에 한다, 3월에 한다, 5월 16일 이번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위원 위촉한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느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맨날 이게 6월 방류다, 7월 방류다, 전에는 뭐 5월, 4월까지 나왔었는데 아니 그럴 때마다 도민들은 불안하다고요. 공포감을 느낀다니까요. 왜 공포감을 느끼냐면 이 핵물질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비는 안 무서워합니다. 왜? 내 눈앞에 보이고 어쨌든 간에 처리할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귀신은 무섭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핵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공포가 큰 거거든요. 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물에 무슨 깨끗한 물에 잉크 퍼지듯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건데 그게 4월이다, 5월이다, 6월이다, 7월이다 얘기 나오는데 도청은 아무 말도 없어요. 아이 괜찮아. 우리 100몇십억 투입할 거고 사후 대책 충분히 마련하고. 사후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닌데? 막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어쨌든 이번에 5월 16일에 새로운 뭐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해 온 성과가 이제 나왔다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아니고 되게 열심히 노력해 왔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6월 얘기 나오고 7월 얘기 나오고 또 이제 발제하실 때는 올해 중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민하게 움직여야죠. 누가? 제주도가. 왜? 어차피 정부는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지역이 제주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해류상으로. 그럼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기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4년 뒤에 5년 뒤에 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뭐 나중에 뭐 10년 뒤에부터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다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해류에 대한 연구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과학이라는 건 언제든지 뭐 이제 부정당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뭐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어쨌든 논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을 100%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걸 막는 것. 사전에 예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아니 국제해양법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영훈 지사가 뭐 할 거냐. 그럼 오영훈 지사가 뭐 할 거냐고 그러면 항상 제주도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 세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왜요? 어민들이 불안해요. 아니 근데 어민들이 투기가 된 이후에는 불안이고 나발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에 이게 수산업 자체가 망하는 일인데 무슨 어민들이 불안해한다고 그걸 하고 말고 합니까? 정말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답답한 감이 많이 드는데 외국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독립법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말 그대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그 독립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도지사가 할 일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책임을 안 질 거면. 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일본의 어민단체가 지금 엄청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사회도 지금 엄청나게 반대할 거고 또 앞서서 얘기하셨지만 5월 중순쯤에는 뭐 일본 시민사회에서 크게 집회도 한다면서요. 그러면 제주도 차원에서 보내가지고 공무원들 사정도 좀 확인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근데 일본을 부지사가 일본을 갔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언론 보도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나 봐요. 아니면 안 갔거나. 아니 지금 이미 가서 해도 100번을 했어야 할 일을 지금 제가 얘기한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 지금 그것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간에 이 해양 투기가 이 문제고 되게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 공부를 안 해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도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그게 방송의 형태든 라디오 무슨 인터뷰의 형태든 아니 도지사가 무슨 멘트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니까 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저번에 뭐 기자회견 한번 해서 한 말씀 하신 것 제외하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지금 그럴 단계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며칠 뒤에는 이제 G7 정상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일본 정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어쨌든 정상들을 좀 어쨌든 로비를 통해서 해양투기 괜찮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언론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맞아요. 외교권 없어요. 외교권 없어도 G7 사무국에 의견서 못 보냅니까?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공동 성명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도는 반대한다. 못합니까? 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외교권이 뭐 어쨌든 외교적으로 망신을 줄까봐? 아니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아니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게 망신이죠. 그런 것도 좀 안 하고 있고 그 쉽디 쉬운 영사관에 영사 한 번 초치를 안 했어요. 아 일본한테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이 모양이지만 제주도는 극렬히 반대할 거야. 우리는 도청 차원에서 반대할 거고 도청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미 FTA 때 물론 별로 안 좋아하는 도지사긴 합니다. 전전지사였던 김태환 지사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삭발투쟁했어요. 머리 다 밀고 반대한다고 했다니까요. 그 정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왜? 사면인 바다인 제주도에서 사면인 바다를 잃는 일이잖아요. 그냥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 레저, 해양 산업, 심지어 거기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다. 용산 집무실 앞에 가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제주도 지사가 직접 가가지고요. 1인 시위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냥 5월 16일에 협의체 열 거야. 그러니까 참여해줘. 작년에 이미 했어야 될 일을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어쨌든 너무 답답한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민들이 진짜 시민단체가 분담금 17만 모아가지고 이런 토론회 여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열어주세요. 제주도가 국제 전문가들 모셔놓고 원자력 전문가들 모셔놓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거 진짜 큰 문제니까 여론 모아주세요 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공개될 건데 도지사님께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민하게 움직일 시기가 이미 늦었고 이제는 기민하게가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싸움을 해야 된다. 제주도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의 실행위원장다운 토론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무리 제한적이어도 어쨌거나 제주도민들이 특히 수산업과 관광산업이나 제주도가 어쨌거나 모든 섬이라고 하는 위치성 때문에 갖고 있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방정부로서 한계만 얘기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토론을 해주셨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들 했으면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제주도 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과연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그렇게 조금 강하게 어떤 행동들을 하면 어떤 좀 더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까라고 하는 또 고민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제주도 의회가 5월 10일 날 저희 부산시 의회가 옵니다. 제주도로. 그래서 와서 저희 해양도시위원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이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좀 공동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호 의견들을 좀 나누고요. 공동 결의안이라도 좀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함께 지방정부의 의회 차원으로 좀 공동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잠깐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실행위원장님, 김정도 정책국장님 정말로 이 토론회도 준비를 하는데 가장 많은 애를 쓰셨고
그리고 지방 정부의 역할 다시 한번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정도 국장님께도 정말로 훌륭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야6당이 이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 제주도당의 민생현안 대응위원장이신 강순아 위원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의당의 민생현안 대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순아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토론회를 이제 토론자로 처음으로 이제 나와봤는데요. 느낀 게 있습니다. 맨 끝에 순서는 할 말이 없구나. 모든 이야기를 다 이제 앞에서 준비해 주신 이야기들을 다 이제 해주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와 그리고 제주도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이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의 이 야6당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제 해양투기가 시작이 되면 가장 인접한 제주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무능과 그리고 미온적인 어떤 태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식으로 이제 정의당, 제주도당에서 각 정당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노동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민생당, 그리고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6개 당이 함께 공동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국민의힘인 그 여당에는 제안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안하지 않았고요. 3월 28일 첫 실무회의를 거쳐서 4월 10일 대표단의 공동 협의를 거쳐서 공동 합의문을 채택을 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활동을. 그 주요 골자는 지금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표명 먼저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견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한 이제 주권 외교로서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여라. 그리고 일본 측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을 이제 수입 불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라. 그리고 정부가 직접 국제해안재판소에 제소를 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이제 역할을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도지사 오영훈 도지사님과 그리고 김경학 도의회 의장님이 이제 공개 면담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제주도정이 이제 도정에서 먼저 제안을 이제 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대책본부 이제 본부장 주재로 해서 정당, 그리고 행정, 관광, 경제, 환경 이 분야의 이제 연석회의를 함께 진행하자라고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6당이 뭉친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중앙당에도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할 것을 추진을 하고 전국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앞장서자라고 해서 5월 16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산 집무실 앞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항의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고 도민들인 것이기 때문에 도민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정당 연설회와 선전전을 제주시와 서귀포로 각각 이제 진행을 했던 과정이 있었고
현수막 게시를 다음 주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 오늘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쨌든 어제 이제 방한을 했던 과정이 있어서 아침 출근 이제 선전전을 마치고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준비했나 봅니다. 이게 태평양 앞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방사능 오염 물질이라고 쳐봅시다. 보이시나요? 네.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일본에서 방류를 시작을 하면 제주도에 얼마 만에 도착을 할까요? 이 오염수는. 네. 2년? 또 7개월? 네. 정답은 전 7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들은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2달, 뭐 7개월, 2년, 5년,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육당이 해녀분들과 이 어업 쪽에서 일하신 종사하시는 분들 이제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한 어업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주에서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바다에서 실종이 되신 분이 일주일이면 일본에서 발견이 된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실종되신 분이 7일 안에 제주에서 발견이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제주에 언제 도착하느냐의 문제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뜻인 것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태풍만 한번 불어도 그것은 섞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한 학자는 화물선이 움직이는 이 화물선이 싣고 다니는 평행수만으로도 엄청난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오고 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해양 투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일본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정사실화의 그 의문을 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오염수인데요. 작년 12월부터 제가 이 다른 단체에서 제주 도내에서 제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도민들의 신문 광고를 우리가 내겠다 해서 이제 서명을 받았던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좀 그래도 나름 서명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체감이 다릅니다. 줄을 서세요. 너도 나도 이것은 여야도 없고 뭐 여당 야당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는 문제인 것을 서명을 받아보면 압니다. 그 국민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 오염수입니다. 이 오염수에 어떠한 물질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물질들이 우리의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어제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이제 방한을 하는 과정에서 뭐 실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 오염수가 어떠한 물질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공신력 있고, 그리고 책임 있는 조사를 할 수 있게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실제 이 문제를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제법 해양법 그 제소 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는 이것을 기정사실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간을 벌고 그것을 조사를 하고 이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는 넘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요. 제주도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응하는 예산으로 118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이제 들여다보면 안전성 홍보가 7억, 그리고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이 10억, 그리고 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화 기금으로 이제 100억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는데요. 방류가 되면 이 태평양을 돌아서 친다고, 이렇게 태평양을 돌아서 2년이 걸려서 우리한테 온다라고 치더라도 국민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류가 되는 즉시 나는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조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바로 자기는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이 방류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정확한 수치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 제주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했던 연구인데요, 80%에 육박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오염수가 우리의 앞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것으로 불안해하는 소비 심리들로 인해서 수산물, 그리고 뭐 어떤 농산물, 그리고 관광업 바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대책이 아닌 방류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제주도민들의 민심을 살피고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야6당의 이제 공식적인 어떤 입장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는 아까 뭐 김정도 이제 사무장님께서 제주도가 이제 그것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민 10만 결의대회를 열 만큼의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귤이 엄청 많이 이제 열릴 때, 수확이 많을 때 일본으로 팔러도 가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교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늦기 전에 이것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국회가 견인하고 제주도가 요청하는 이런 과정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순아 위원장님, 이렇게 눈에 보이면 차라리 우리가 의식하기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금방 체감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건 뭐 무취, 무색 뭐 이런 식의 오염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제주에서 실종자가 발생하면 일본 근해에서 일주일 만에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해류의 움직임이나 그 흐름은 뭐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그린피스의 숀버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질하게 그 오염수가 태평양 연안으로 아주 균질한 형태로 이렇게 퍼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강순아 위원장님 또 공동조사단 만들어서 지방 정부가 국회에 촉구하고 국회가 좀 더 정부 대응 역할을 더 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그 야6당이 공동 대응 기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야6당이 할 수 있는 것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순아 위원장님 토론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분의 발제자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우리 두 분의 발제자분들한테 뭐 묻고 싶거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토론을 할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메모를 좀 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통역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뒤에 제일 먼저 손 드신 예, 이게 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동안 너무 답답했습니다. 반 히데유키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원자력 쪽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 정화 지금 일본에서 방류를 한다는 거는 정화가 되었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방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25개의 그 정화기 중에 24개는 필터가 고장났다. 여과기가 고장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여과가 전혀 안 됐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언급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하시는 분께 예, 저기 학교에서도 뭐 잘못하면 추석 하나 애들이 야단을 맞습니다. 예, 추석 안 하고 도망간 애들은 야단 안 맞죠. 강성희 의원님, 예, 저희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도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도지사고 하도 너무 얌전히들 계셔서 뭐 이렇게 활동은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들어보니까 저희는 전혀 그거를 실감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예전에 뭐 제주도에서 밀란이 나고 그러면 장도들은 목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도지사께서 목을 내놓고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한 그 이렇게 뭐 느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서 옛날에 우리 민방위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시때때로 가끔씩 사이렌을 좀 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소리 듣고 이거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실까. 잠깐만 정리를 하면 반 히데유키 대표님한테 물었던 거는 이제 다액종 제거 시설인 것 같아요. 그 시설이 뭔가 이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본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알려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조금 더 강하게 투쟁하라 이런 말씀 하신 것 같고, 사이렌으로 약간의 하라는 건, 퍼포먼스로는, 어디에선가는 가능하겠지만 지방정부나 뭐 공식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제안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제안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앞서 여기 대표님 먼저 어떻게? 예. 저 누구한테요? 아니 아까 아까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뒤에 분이 계셨고, 예. 질문하실. 예. 저는 그 반 히데유키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하수 유입을 막아서 오염수를 늘리지 않는다. 순환 냉각하는 방법이 있다. 정화한 처리수를 몰탈고화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뭐 이미 검토한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방안, 그러니까 지하수의 유입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가 조금 궁금하고, 왜 이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질문이 반 히데유키 대표님한테 오셨기 때문에 대답을 잠깐 듣고 그리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다액종 제거 설비에 관해서 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처리한 결과
全体の 70% が 전체 그 처리수의 70%가 超える 기준을 結果 넘었습니다. になっている 결과적으로. 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で、それに 그래서 対して 이에 대해 今、東京電力 지금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말씀드리자면 その基準 이 기준 になるまで何度も 그러니까 기준을 채울 때까지 계속 그 다핵종 제거 설비들을 기능시키겠다. 이 알프스를 거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でそれが本当に何度も繰り返すのか 정말 몇 번이나 정화 처리를 할 것인가, 제대로 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僕たちはそれは疑っております。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でもそれが一つですね。二つ 네, 目 그리고 の質問 두 번째 질문인 これはですね、地下水を止めるために、 지하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 凍土遮水壁、 동토 차수벽, つまり 그러니까 地面に 땅을 1メートルおきぐらいに 땅을 1m, 周囲 1m 1.4キロの 주변 1.4km를 で 1メートル間隔で 1m 감각으로 深さ30メートルの穴を掘って 깊이 30m를 파서 30m를 깊이 파서 でそこに冷凍機を、冷媒を冷凍庫を作りたい。 냉동고 같은 건데요. 냉동기를 이용을 해서 それで土を凍らせるという 땅을 얼린다는 방안. そういう対策を取りました。 그러니까 동토 땅을 얼린다 이런 거죠. 그 동토 차수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工事要するに多くの専門家 여러 전문가가 はこの工事が失敗すると 동토 차수벽 공사는 실패할 것이다 いう指摘をしておりました。 지적을 했습니다. だけど、 하지만 その工事に入る事前にね、 공사하기 전에 指摘をしていたわけです。 공사하기 전에 그런 지적들을 전문가가 했는데 だけど政府と東京電力は 그런데 도쿄전력과 それを 일본 정부는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でその理由はなぜかというと、 왜 그 이유가 뭐냐면 この、凍土遮水壁というやり方 동토 は 차수벽이라는 이 방식은 実用化されている技術ではなく 실용화된 기술이 아니거든요. て、それは実用化されていない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取ることによって 이것을 동토 차수벽을 만들겠다고 할 때 国のお金で設備を作ることができる。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들면 국가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で実用化されている例えば실용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철판을 이렇게 철판 말뚝을 박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東京電力が自分のお金でやる 도쿄전력이 철판 그 말뚝 이것을 깊게 박는 것은 도쿄전력 돈을 써야 되고 동토 차수벽에 투입될 돈은 정부가 낼 것이기 때문에 それで東京電力は自分のお金で 그래서 도쿄전력은 国のお金で 자기네 돈 안 쓰고 その 국가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を採用して 동토 차수벽 공사를 채용한 것입니다. その結果 그 결과 凍っているはずのところが 얼었어야 할 水 땅에 がこう 땅이 流れてきてそこが少し 잘 얼어서 물이 안 통과해야 되는 그 땅에 こう通過していく 땅이 실패해서 그러니까 동토 차수가 실패해서 물이 스며드는 상황이 돼버려서 止められなくて今でも増えている 지하수 유입을 완전히 막지 못해서 오염수는 계속 늘어나 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で私たちは 우리는 緊急対応として 긴급 대응으로 철판이든 뭐든 어쨌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동토 차수벽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막아라고 주장을 했지만 それをやると 그렇게 되면 예전 その失敗を 자기네들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彼らはそれを無視して 그들은 그런 긴급 제안조차도 무시하고 汚染水が増え続けている 계속 오염수가 늘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でその背景には 그 배경에는
発想がある。 해양 방출하면 되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의도가 있었던 거죠. 네, 아이고 그런 동토 차수벽이 무슨 역할이었나 궁금했는데 그런 상황이었네요. 아무튼 그 외에 원래 있었던 뭐 점토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쇠로 만든 어떤 그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땅에 묻고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도쿄전력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못하고 이 동토 차수벽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술을 써가지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네요. 저희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숀버니 지금 그 저희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님이 4시 반에는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주최 측에서 사진을 하셨는데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전체 사진을 이 형태로 그냥 찍는 걸로 하고요. 혹시 숀버니 선생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숀버니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때 선생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의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홍기만이라고 합니다. 숀버니 선생님과 이제 반 히데유키 선생님 두 분께 질문드리겠는데 먼저 숀버니 선생님께는 우리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일어난 지 만 12년 하고도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만 12년 이상 쭉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에 대해서 그 살펴오신 눈으로 보실 때 어제 일본 총리와 우리 한국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 결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원전을 가서 시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염수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방류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냥 통과 의례적인 게 아닐지, 그게 무척 궁금합니다. Unfortunately, I think this is public relations. It will not really find anything out of any significance, but it will be communic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doing a job to protect the Korean people. 정말 불행하게도 이게 대외관계일 뿐 어떤 새로운 팩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와 관련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은 있겠죠. If you contrast what the Korean government is doing with the small nations of the Pacific, Samoa, Vanuatu, Marshall Islands, some of the smallest nations on Earth who have enormous socio-economic, environmental problems, that they appointed a science panel that have for the last 12 months been challenging, questioning Tokyo Electric, Japanese government, IEA, and providing independent technical advice to those governments. 저는 우리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작은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왔는지를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의 행위와 비교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사모아, 반나투, 이런 태평양 도서국의 섬나라들은 이 분야의 전문적인 과학자들을 패널로 구성해서 지난 1년 동안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에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So it's not designed to find anything out. It's designed to communicate that they're doing something. 그래서 지금 윤 정부와 기시다 총리가 어제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면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 무엇을 했는지와 비교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But I suspect you detect. 하지만 뭐 역시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짧게 질문 네.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해양법 제소가 유효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 우리 국책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역량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 한국에서 내용 결과 보고서가 그렇거든요. 조사 보고서가 원자력 연구소라든가 그리고 뭐 10년이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가간의 보고서 자체가 이런데 우리가 국가 제소를 했을 때 영향력이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토론에서 듣기로는 이 국가 제소를 하려면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방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소를 하더라도 어떻게 승소 가능성이라든가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So, the first question, the science is actually quite clear on tritium. External, not so much of a problem. Very high concentrations would be an external dose. But it's when it gets into your body, or into plants, or into fish, shellfish. And the science that says there's no problem, that it's very weak, that's just wrong communication. There will be very low concentrations in EC, but the potential for it to concentrate and to affect plant life, fish life, is clearly there. That's the issue of bioaccumulation. So it's not scientifically correct to say there will be no effects. 삼중수소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적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삼중수 농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외부 피폭의 경우에는 피해가 낮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삼중수소가 체내 그리고 생물체에 들어갔을 때 영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체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물론 동해에는 삼중수소 농도가 굉장히 처음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삼중수소가 계속해서 우리 생태계에 축적된다는 사실이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절대 영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과학은 거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ust to give you an example, there's a protocol, the London Protocol, London Convention, which prohibits the dumping of nuclear waste, water, from a ship into the ocean. 저희가 그 런던 협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배를 가지고 해양에 오염물질을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If I was to take, or you were to take this container, fill it with diluted water from the pipeline in Fukushima, take it out into international waters, it would be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to dump that into the ocean.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희석된 오염수를 만약에 일본 밖으로 가져가신다면 이 협정의 협정의 합의에 따라서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위반을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And one of the reasons that convention exists is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93 decided to say we're not going to allow nuclear dumping because of Russian dumping in the East Sea, Vladivostok. 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동해 혹은 이제 일본과 가까운 연안에 그 핵폐기물을 투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협의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데요. And one of the principles for that convention, but also other marine conventions like UNCLOS, i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You don't know what the long-term effects will be, but there's a risk. And therefore you avoid deliberate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at's the problem with Japan's plants. They're deliberately polluting the environment without knowing the long-term consequences. 그러니까 이 런던 협의나 혹은 국제해양법을 돌이켜보면 장기적인 효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어도 리스크가 있다면 그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고 의도적으로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아주 의도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감추면서 의도적으로 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And we know it's not just radioactive tritium, it's all of the radioactive carbon-14, also smaller amounts, but over many decades, of plutonium, strontium-90,
ID-129, all of these radionuclides will be discharg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ver many decades.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삼중수소 논의에 집중을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수십 가지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에 있습니다. 플루토늄이나 요오드처럼 그 굉장히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굉장히 다른 농도로 바다에 장기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So the second point, I think you were saying, what options are there for the Korean government? Because if there are, you have to secure a lot of scientific research to make a difference in the potential production, but we don't have such things, so how is it going to be? So very clearl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EPCO have not done extensive scientific analysis. We've read their documents. The scientists that advise the Pacific Island Forum have questioned and obtained some documentation, but it's one of the most amateur assessments that I've ever seen for deliberate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re are basic scientific principles that they just ignore or misrepresent. So the legal case, I think, our lawyers said, would be very strong. Japan has not demonstrated that this is a safe operation, that they have conducted extensive scientific research. They haven't.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도쿄전력이나 한국이나 일본 정부 모두 과학적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과학 전문가들이 과학자 패널에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평가 결과나 과학적인 논거 혹은 문제 제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쿄전력이 본인들의 그 주장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그 과학 분석에 머물고 있다는 뜻인데요. 기본적인 과학 원칙 조사조차도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일했던 국제환경법,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게 국제법 제소로 이루어질 경우에 일본 정부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과학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할 것이 명확하다라고 저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손보인 선생님이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우리 손보인 선생님은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손보인 선생님께 한 번 더 박수를 좀 쳐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 안녕히 가십시오. 잠깐만 앉아 계세요. 반희대 유키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실 건가요? 예, 다른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고 다른 분이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분도 질문하실 분이 계셔가지고요. 하나씩만 간단하게 하십시다.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히데유키 선생님, 아까 쉬는 시간에 반 히데유키 선생님께 잠깐 질문 드렸었는데 일본 정부의 압력이 지금 이런 말씀을 대외적으로 하시는데 압력이 굉장히 크지 않겠냐는 질문에 선생님은 무시한다고, 예, 정부의 압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일본에서 우리 시민들, 일본 시민들의 우리 아까 장하나 그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일본 시민연대가 어느 정도인지 일본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조금 겹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주 지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지자체별로 특히 제주도 경우 이렇게 강하게 시민들은 나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어민들이 처한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그 일본 지역에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어민들이 어떻게 조직되어서 이 핵오염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지자체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특히 또 도의회는 또 그 지역의 현의회나 그런 지역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조금 멀리 떨어진 일본의 스시마 섬이나 그리고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 어민들과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주도가 그 지역들과 같이 연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런 부분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반대 목소리
これは이 상황은 北海道、東北、 홋카이도, 동북지역, 관동지역 ここの人たち 이 の反対 일대의 の声というのは 사람들의 非常に 반대 強くて 목소리는 굉장히 강하고 でさっきも紹介した 앞서 これ以上海を汚すな 소개해드린 더 이상 会議という 바다를 더럽히지 마 시민연락회의 議を結集して集まって 이를 결성해서 それで対応しております。 대응하고 있습니다. 今日本政府に働いていただいて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国際会議で 또 국제회의를 열어서 ズームで例えば太平洋の 줌으로 예를 들면 共 태평양 隊と一緒に協力して 쪽과 함께 연대해서 줌으로 연결해서 국제 포럼을 열기도 や 하고 ったりとかその専門家アメリカの 또 専門家 전문가 미국의 전문가 ジョン・マキザに参加してます。 줌 마키자니라고 하는 분인데요. その人を招いて 이분을 초청하여 セミナーをやったりとか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で西の方の中国地方とか九州の方 그런데 へ行く 서쪽 と 지역 규슈나 뭐 이런 쪽은 역시 関心の度合い 그 관심 残 정도가 念ながら距離が 유감이지만 좀 거리가 멀어서인지 좀 약하고 その本当に原子力に関心 정말 원자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潜水の方ですね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市民の状況はこういう状況 뭐 시민들의 상황, 움직임 상황은 이 정도고요. それで漁民の人たち 그리고 福島県の漁民の人たち 후쿠시마현 어민들은 反対の姿勢が強い 하여간의 반대 태세가 강하고 放出されると 결국 방출되면 先ほど誰かが 앞서 누군가가 말씀하셨지만 もう福島の魚は買わない 후쿠시마 수산물 안 사. 反応が直ちに 이런 반응이 바로 일어날 ことを 것을 すごく心配して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そういうふうに 그래서 なっちゃうと 만약에 방류하게 되면 福島原発事故で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影響で今でも 지금 받은 영향도 어업은 の漁業は 후쿠시마현 元に 어업은 戻っていないんです 원래대로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2割ぐらいしか 20% 정도 なくて 회복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時々レベルを超える魚が 가끔씩 어쩌다가 그 見つかったりなんかして 일정 수준이 넘는 생선이 발견되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업 자체의 그 성립 자체가 수산업의 그 성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その状態のところに汚染水が 만약에 오염수가 방출돼 버리면 더 많이 안 팔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민들은 死活問題だということ 사활 非常に強く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주 거세게 います 항의하고 있습니다. 福島だけの問題じゃないです。それで福島は特にそうなんです 그래서 で 후쿠시마가 특히 그렇게 어민들이 반응하고 있고 で宮城とか 그리고 후쿠시마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야기현이나 이바라기현이나 동북 業 연안 者については 어민들이 まあ全体として反対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西の方に来るとなかなかそれ 서쪽으로 が決まってい 오면 て 좀처럼 まだ私たちもいろいろやってるけれども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뭔가 하고 있긴 하지만 全体漁業全体 어업 の影響 전체 だというところまで感 일본 전체의 어업마대 어업까지 의식을 환기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それで自治体 그리고 지자체 관련해서는 지자체는 사실 이 지자체 대응이 참 큰 문제인데요. 県内の自治体は反対の声が強いんだ 안에 지자체 반대 목소리는 큰데 県知事が福島県知事が 후쿠시마 현 지사가 その汚染物質を 오염물질을 第一原子力発福島第一原発事故を 후쿠시마 起きた 제1원전에 そのところに長く置くのはダメだと 오염물질을 오염수를 후쿠시마 제1발전소 부지 안에 두는 거는 안 좋다. 오랫동안 두는 것은 안 좋다. 어떻게든 바깥으로 후쿠시마 현 바깥으로 보내라. 非常に強い 강한 姿勢を 자세를 示しているんですね 표명하고 있습니다.
だからここがね 그래서 이 점이 우리가 참 이게 걸림돌인데 오염물질을 후쿠시마 제1발전소 안에서 어디로 가져갈 거라고 해도 받아줄 지자체는 어느 곳도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 지사는, 후쿠시마 현 지사는 머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という状態ですかね。まあそれがあるか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쿄전력은 放出するということは県外に持っていくのと一緒のことなんで 오염수 방출은 후쿠시마 현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쿄전력은. 僕らが主張している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モルタルコカは 몰탈 고화 방식 福島の또 発電所とかに置いて 후쿠시마 제1발전소 안에 두는 거기 때문에 県知事としては 후쿠시마 현 지사로서는 言わない 응이라고 대답 안 ここが 하겠죠. 我々のまだ 그것이 아직 우리들의 力の弱いところで 힘이 부족한 県知事の姿勢を 상황이어서 후쿠시마 현 지사의 그런 태도, 후쿠시마 밖으로 내보내라 그 생각을 複雑な 바꿀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심경에 있습니다. 네. 대답이 됐는데 예, 뒤에 또 예, 질문 있으셔서 예, 질문해 주십시오. 도남동에서 온 권혁성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민을 대신해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이 야하 6당 우리 제주도당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가 전 도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민들하고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전문가분이 오셔서 전문적인 분야를 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2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야 6당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그만큼 심각한 사태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 정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 정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몰상식한 정부들, 일본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나 저는 몰상식한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대화에 나오지도 않고 있고 전문가들끼리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나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어용, 극우적인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일본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면제분만 주고 오겠죠.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합니다. 제안을 하자면은 이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중앙당의 이야기를 해서 정부가 실질적인 대화에 나올 때까지 예산심의 전면 보이콧 하십시오. 제주도당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예산심의 전면 보이콧 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야당의 숫자가 많은 걸로 싸울 수 있는 것은 예산심의권밖에 없어요. 다른 쪽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아니셨고 어쨌거나 정치권 특히 의회 역할을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히데유키 선생님도 4시 50분이면 또 나가셔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그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국제 토론회에 특히 반 히데유키 대표님 그리고 쇼버니 선생님 와서 정말 귀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더 심각성들을 좀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한계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야6당이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시민단체하고도 좀 더 크게 협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